하고 있는 한창우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24년 우리나라 사망 패턴의 변화 및 관련 요인, 그리고 의사정보 갈등 후에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발표를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해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본 발표에는 저는 특별한 이해 충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행동, 의사행동, 거기에 제가 소속돼 있지도 않고 같이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 발표에서 소개되는 일부 내용은 현재 저널에서 심사 중이지만 아직 정식 출판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동의 없이는 공유될 수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또 추가로 본 발표 일부 내용은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제 전년도 빅데이터 전문위원으로서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요. 네, 이러한 분석의 정확도나 아니면 결과에 대한 해석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무관하고 이제 저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구축 과정에서 저희 학교 1학년 윤재영 학생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이 학생도 지금 휴학 중인데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제 무사히 학교로 이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먼저 의사정보 갈등으로 인한 이제 초과 사망 추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24년도 우리나라 사망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관련된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의사 정보 갈등 후에 우리나라 응급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사 정보 갈등으로 인한 초과 사망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쟁의 도구로도 이제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 분은 초과 사망이 있다라고 하고, 이제 앞에서 발표해 주시는 김진환 교수님께서는 이제 초과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두 분의 연구를 이제 존중하지만 이제 일부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초과 사망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정 지역하고 시간에서 관찰된 사망자 수가 존재를 할 것이고,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 발생한 중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의 유행이나 의사 정보 갈등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재가 없었을 경우에 특정 지역 그리고 시점에서 예측되는 사망자 수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연구자들마다 달라가지고 이제 초과 사망이 이제 연구마다 약간 다른 이유가 되는데요. 보시면 이 예측되는 사망자 수는 이제 중재 전에 관찰된 사망자 수의 패턴, 그리고 사망에 영향을 주는 측정된 요소를 기반으로 저희가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과 사망자 수는 이러한 관찰된 사망자 수하고 예상되는 사망자 수의 차이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초과 사망의 개념이 코로나19 시기에 이제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런던 스모그 사건이 이제 1952년도에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평상시 사망률을 2.5배 초과하는 사망이 몇 명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스모그는 이제 석탄이 연소될 때 나오는 아황산 가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1954년도에 이제 발표된 논문입니다. 보시면 이제 사망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일별 사망자 수가. 근데 그 전에 이제 SO2 농도가 증가를 했고, 또 스모크도 같이 이렇게 농도가 증가를 해서 이러한 선후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SO2 증가 때문에 사망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이벤트로 인해서 몇 명이 사망했을까를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연구자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전년도 사망자 수 패턴을 가지고 와서 별일이 없었으면 52년도, 53년도에도 이 정도의 사망자 수, 전년도만큼 사람들이 사망했을 것인데, 우리가 관찰된 사망자 수는 이 정도고, 그럼 이 차분이 초과 사망이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요인 때문에 이게 일어났는지 보았을 때, 템퍼레처도, 온도도 특별하게 변화가 없고, 또 휴미디티도 습도도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SO2 농도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증가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우리들이 검토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51년도, 52년도 겨울철 사망자 수의 패턴으로 이제 52년도, 53년도 겨울철 사망자 수가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이벤트 발생 전에 사망자 수가 비슷했더라, 이벤트 발생 후에 사망자 수도 비슷했더라라고 통해서 이 이벤트가 없었으면 한 51년도, 52년도만큼 52년, 53년도에도 사망했겠지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타당도를 얻으려면 이러한 사망자 수 패턴이 이제 과거에도 이제 크게 변화가 없었다면 이것이 조금 더 여기에서 가지고 오기 이제 용이했겠죠.
다른 하나의 조건은 이제 SO2 증가가 이제 초과 사망을 일으켰다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SO2 증가 외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플루엔자가 이 시기에 유행했다거나 아니면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다른 요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했다면 그러면 이러한 사망자 수의 증가가 SO2 증가 때문인지 인플루엔자 유행 때문인지 저희가 알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다른 요인들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야 하고 또 이제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서는 이제 명확한 SO2 변화 시점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변화 이후에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사망의 변화가 관찰되어야지 이 SO2하고 초과 사망과의 관련성을 저희들이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는 매우 쉽습니다. 보시면 이게 Y축이 이제 연령 표준화된 이제 초과 사망자를 나타낸 것이고 이제 X축이 이제 연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팬데믹 전에는 이렇게 사망자 수의 패턴이 일정한 패턴을, 계절성 패턴을 예쁘게 잘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팬데믹 이후에도 이러한 패턴을 기반으로 이러한 식으로 사망자 수들이 이제 나타났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 관찰된 사망자 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으니까 이 둘의 차이가 저희들이 초과 사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조건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망자 증가를 설명할 이제 코로나19와 독립적인 다른 요인이 변화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뭐 마스크의 착용, 개인 위생 증가,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의 감소, 뭐 응급실 과밀화, 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촉발되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초과 사망이 그리고 직접적인 감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변화로 인한 초과 사망이 몇 명이다라고 조금 더 타당하게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정보 갈등으로 인한 초과 사망 추정이 이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사 정보 갈등 전에 사망자 패턴이 이제 갈등 후의 패턴을 추정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갈등 외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이 갈등을 전후로 약간 변화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해야지 저희들이 초과 사망자 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1번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사망자 자료를 추출하였습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추출하였고 제 연구원이 2월 28일에 분석센터를 방문해서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부터 2025년도 1월까지 일별 사망자 수를 추출하고 일별 사망자 수를 주수별로 바꾸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추출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자료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제 현재 자료에서 조금 더 추가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고려하시고 이제 결과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013년도 1월부터 25년도 1월까지 우리나라 주별 사망자 수 패턴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Y축은 이제 주별 전체 사망자 수를 나타냈고요. 이제 X축은 이제 연도별 사망자 수를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이건 조사망자 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절적인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조금 증가했죠. 이건 인플루엔자 유행 때문입니다. 그리고 19년도, 그리고 20년도, 그리고 누가 뭐래도 저희 나라는 이제 첫 번째 연도에서 이제 사망자 수를 잘 관리했으니까 이제 크게 증가 변화가 없었지만 이제 22년도에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코로나19의 유행 여부에 따라서 약간의 사망자 수 패턴에 이제 변화가 관찰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의정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은 지금 이제 젊은 의사들이 이제 개별 사직을 시작한 이제 2월 20일을 나타낸 건데요. 그 후로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조금 증가가 나타나고 그리고 25년도 1월도에 이제 급격하게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초과 사망자 수를 추정하려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사망자 수 패턴이 변화하였는지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앞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 부분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여름철 사망자 수가 겨울철 사망자 수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보시면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사망자 수가 큰 건 이제 만고분별의 진리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에도 이제 겨울철 사망자 수가 여름철 사망자 수보다 이제 컸는데 여기가 24년도에는 이제 양쪽이 더 비슷했고 그리고 25년도에도 1월에 이제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오미크론 유행을 제외하고는 이제 과거 한 10몇 년 동안 가장 많이 이 주수의 이제 사망자 수가 이제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약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이제 연령대별로도 이제 나누어서 보았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제 Y축의 스케일을 조금 조정한 거고,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모든 연도에서 이제 동일한 스케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정을 해놓고 이제 본 것입니다. 보시면 0에서 19세에서는 이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2014년도에는 이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의정 갈등 이후에 뭐 약간 증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조금 더 데이터를 정밀하게 이제 뜯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1월에도 약간 증가하는 양상이 조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20세에서 64세를 보았을 때에는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을 보이다가 이제 오미크론 때 약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피크가 있는데 이건 이태원 참사 때 약간 해당 연도 연령대가 조금 사망이 증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연령대에서도 이제 24년도 여름 그리고 25년도 1월에 급격하게 사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65세에서 84세인데요.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여름철, 24년 여름철 그리고 25년도 1월에 급격한 증가가 이제 두 번이 관찰이 되었고, 이제 오미크론 시기에도 약간 증가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5세 이상에도 이런 식으로 명확한 증가가 24년도에 그리고 25년도에 일어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과연 이 부분을 추정함에 있어서 초과 사망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반사실적 시나리오 상에서 이제 이러한 의정 갈등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사망자 패턴을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연도를 이제 코로나 시기에 약간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연도를 포함하는 것이 과연 이제 타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사 정부 갈등 외에 이제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이제 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사망에 직접적인 요인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이라고 하면 뭐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 의사 정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 여부가 결정이 될 수도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왠지 이것은 약간 독립적인 것이라고 가정하고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의 해상도를 일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사망자 자료를 이제 2022년도 6월부터 이제 25년도 1월까지 제한하여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감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이제 감염병 표본 감시 주간 소식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 감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의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이제 주간 소식지에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결과가 제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22년도 6월부터 이제 25년도 1월까지 이제 주수별 바이러스별 이제 검출률을 이제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이 이제 사망자 수를 나타낸 것이고, 이제 오른쪽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왼쪽에서 이제 사망자 수가 이렇게 겨울철, 22년도 겨울철, 23년도 겨울철에 증가를 했고, 또 25년도 겨울철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제 해당 시기에 겨울철에 이렇게 동종이 되고 있죠. 그래서 패턴이 명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1월의 증가 그리고 이때의 증가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증가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의정 갈등의 시작점인데 이제 의정 갈등 전후로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이제 유행 패턴이 이제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의정 갈등을 가지고 이제 초과 사망을 추정할 수가 있는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보시면 이제 검출률이 이제 의정 갈등이 시작된 시점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유행을 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소를 했다가 이제 8월 달에 7월, 8월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왠지 이러한 증가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증가 때문에 이제 일어나지 않았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의정 갈등을 통해서 이제 초과 사망을 과연 추정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고, 정말 초과 사망자를 추정하고 싶으면 이제 코로나19를 기준으로 이제 추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된 어차피 초과 사망자 수가 이제 관찰된 사망과 이제 초과 코로나가 없었을 경우에 관찰되었던 것으로 예측되는 사망간의 차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는 지금 머신러닝 기반한 시계열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나 프로펫,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고려를 했고,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2014년부터 2019년도 사망자 자료를 가지고 이 모델을 훈련을 했고, 그래서 그리고 추정하는 변수로는 이제 주별 전체 인구수, 그리고 평균 기온, 그리고 평균 습도, 그리고 공휴일의 수를 이제 넣어서 함께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튜닝 과정을 통해서 오차 가장 적은 모델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고, 이제 프로펜 모델의 정확도가 가장 좋아서 이제 프로펜 모델을 2차적으로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찰된 사망과 이제 코로나가 없었을 경우라고 이제 가정되는 시나리오 상에서 사망을 이제 2인차 분석을 통해서 초과 사망자 수를 산출하였습니다. 보시면 14년부터 19년도까지 뭐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켰으니까 이제 당연히 잘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없었을 경우에 이 정도로 이제 패턴이 이제 보일 거라고 가능하고, 이제 관찰된 사망자 수하고 이제 제가 모델링한 사망자 수하고의 차이를 통해 가지고 초과 사망자 수를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의정 갈등, 뭐 정부에서 주장하는 의료 패키지가 이제 수행될 상태에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염병 경보를 이제 올리네 내리네, 코로나19의 등급을 올리네 내리네 이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을 시기에도 이제 예전하고 비교해서, 코로나 전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자 수가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단계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하는 바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2020년도 1월부터 2025년도 1월까지 이제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13만 명의 초과 사망이 이제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 정부의 갈등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가 이제 정말 없을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깊게 이제 논의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보시면 이제 2월 20일에 전공의하고 이제 인턴들의 이제 개별 사직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네,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이제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이제 전공의하고 인턴 비율이 이제 매우 높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23년도 4분기, 그리고 이제 2024년도 4분기에 이제 각각의 병원에서 이제 이제 젊은 의사들의 분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네.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전문의사뿐만 아니라 전문의, 그리고 일반의들의 사직도 이제 진행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응급실 당직 업무를 1차적으로 수행하는 이제 전공의들의 업무 역할을 고려했을 때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능력이 이제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이제 응급의료 현황판입니다. 예,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정부 고위 관료께서 이제 응급실 점검한다고 해서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여기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 뭐 이제 아직 병상이 점유율이 높지 않으니까 뭐 잘 유지되고 있군, 막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예, 보시면 이제 연도, 그리고 월, 일,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이제 응급의료 병상 수가 어느 정도 점유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현황판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판에 있는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시간 응급실 가용 병상 자료 현황을 모두 추출했습니다. 이게 이 현황판이 이제 24년도 2월 1일부터의 자료만 이제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24년 2월 1일부터 25년 1월 31일까지 이제 응급실 가용 병상 자료를 이제 추출했고, 이제 모든 자료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이제 매일 오후 3시에 전체 병상 수 및 이제 현재 활용 가능한 병상 수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출한 내용은 이제 응급실 일반 병상, 그리고 소아 병상, 음악 격리 병상, 그리고 일반 격리 병상, 그리고 전체 중환자실, 여기는 이제 뭐 흉부외과나 뭐 소아과 중환자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응급 전용 중환자실, 그리고 응급 전용 입원실, 그리고 수술실의 베드의 이제 점유율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평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보시면 왼쪽은 이제 24년도 1월부터 25년도 1월까지의 사망자 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에 이제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이제 1월 이후에 이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이제 응급실에 이제 일반 병상의 이제 그 가동 병상 수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환자가 점유하고 있는 병상 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맨 오른쪽의 그림은 이제 어린이 그 베드의 변화입니다. 어린이 응급 베드의 점유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전에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크게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 이제 이제 사직 전이죠. 이제 젊은이들 그 젊은 의사들 단체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3천 병상 이상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직이 일어난 직후부터 이 병상의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이제 코로나가 유행할 때 조금 더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고, 그리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지만 그 전의 수준을 이제 회복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응급실 어린이 병상에서도 이제 나타냈던 양상이고, 이거는 이제 음악 관련 병상인데요. 음악 격리 병상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급격한 감소가 이제 의정 갈등 이후에 급격한 감소가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약간의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죠. 근데 이것은 이제 사실 N수가 크지 않아 가지고 크게 뭐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유행 때 어느 정도 증가했다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되었고, 이거는 이제 일반 격리 병상인데요. 이것도 이제 8월 달에 증가를 했다가 다시 감소를 하고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다시 이제 증가했던 양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 ICU에서 이제 얼마나 환자들이 베드에 있나라고 봤을 때에도 이전에는 이제 7천 개 이상의 이제 ICU 베드를 이제 저희들이 가동할 수가 있었는데, 사직 이후에는 조금 더 이렇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유행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약간 증가를 했다가, 그리고 이제 1월 달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응급실 전용 ICU인데요. 여기에서도 크게 이제 감소를 했다가 이제 12월에 돼서야 약간 회복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응급실 전용 이제 입원실인데요. 여기 입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정 갈등 이후에 이제 회복이 안 되었고, 이거 안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응급실 베드의 종류를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그 효과로 이제 이런 식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제 전체 베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베드가 이제 가동되었는지 이제 퍼센트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예, 보시면 의정 갈등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반 베드 응급실의 일반 베드 같은 경우에는 한 50% 이상을 충분하게 가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가용을 할 수가 이제 돌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사직 직후에 이게 감소하였고, 이제 코로나 유행 시기에도 이를 회복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도 이제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코로나 유행 시기에는 이제 사망자 수가 약간 유사했었는데, 이럴 때는 1월에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는데도 이제 응급실 베드를 이제 충분하게 이제 활용하지 못한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소아 베드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다른 거 음악 관련 베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그 후에도 감소하였다가 이제 인플루엔자에서도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 때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제 의정 갈등이 없었다면 우리가 더 약간 이것을 돌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ICU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월달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을 때 이제 가동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정 갈등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현재 남아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환자를 보시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 부분을 조금 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이제 기사를 이제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의정 갈등 1년째 응급실 뺑뺑이가 증가했다. 뭐 이제 응급실까지 가는데 1시간 초과 사례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아파도 이제 응급실을 가려고 이제 구급차 선생님께서 이제 응급실에 전화를 해도 어차피 환자가 없으니까 이제 오지 못하게 한다.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가시라, 이렇게 안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의정 갈등에 뭐 의외의 효과가 있다, 뭐 이제 감기 환자가 줄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응급실이 예전보다 더 붐비고, 그래서 이제 경증 환자들이 이제 덜 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증 환자 응급실 진료 시 이제 본인 부담을 늘려놓아가지고 이제 경증 환자들은 이제 응급실을 이제 이용하지 않고 이제 외래를 가거나 이제 다른 이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의료 체계가 잘 개선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잡혀가는 이제 과도기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 근데 이게 응급실에 이제 엄청나게 역할을 하고 있던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과 인턴 선생님들께서 이제 없으니까 이제 응급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제 응급실 환자 방문 수에도 약간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추정해서 이제 수행해 본 연구를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용 자료를 활용했고, 그래서 2022년도 6월 1일부터 이제 24년도 11월 3일까지 이제
대분류 질환군별로 이제 방문 건수를 1차적으로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추출했고 난 이후에 이제 응급의료 관리료 코드를 활용해가지고 이전 연구를 참고해서 이제 응급실 방문자 수를 약간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방문자 수에서 이제 응급실 방문으로 약간 추정되는 방문자 수를 약간 뽑았고요. 그래서 이제 의정 갈등 전후로 이제 응급실 방문자 수에 이제 응급실 방문 패턴에 약간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단적 시계열 분석 방법을 활용했는데요. 이러한 분석 방법은 이제 인구 집단 수준에서 이제 어떤 중재가 있었을 경우에 이제 이러한 중재가 진짜 이제 영향이 있었으면 이제 결과 변수의 시계열이 이 중재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약간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이제 이러한 중재가 없었을 경우에 이제 예상되는 약간 시계열 패턴과 이제 실제 관찰되는 패턴 사이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중재의 효과를 약간 추정할 수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뭐 여기까지 뭐 설명하실 필요는 또 없고 뭐 설명드리기 약간 불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과 변수로 이제 특정 주차에 이제 응급실 방문 건수를 이제 넣었고,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제 확인해서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I 변수는 이제 의정 갈등 시작 전을 이제 나타내는 변수고, 이제 의정 갈등 이후를 나타내는 변수를 이제 0일로 코딩해서 넣었고, 그리고 이제 연구 시작 후에 이제 경과한 시간의 변수를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보시면 이 베타 제로가 이 y 절편을 의미하고 이 베타 베타 2가 이 중재 전에 이 시계열의 약간 그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 1이 이제 특정한 중재가 일어났을 때 이제 결과 변수가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 베타 3가 이제 중재 전후에 이제 기울기의 변화를 약간 정량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의정 갈등 후에 이제 응급 전후에 이제 응급실 방문 수의 변화를 본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제 전체 병원 방문, 그리고 이제 비사고사 병원 방문 모두 이제 의정 갈등이 이제 시작된 이후에 이제 응급실 방문이 이제 급격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염병에 있어서도, 그리고 암종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내분비계 질환으로 인한 병원 방문,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원 방문, 그리고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병원 방문, 그리고 이비인후과, 그리고 안과 질환으로 인한 병원 방문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병원 방문도 감소를 했고, 근데 이러한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루엔자 거의 유행이 끝나간 것에 이제 효과가 일부 있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소화기계, 그리고 피부과, 그리고 이제 비뇨기과. 네. 그리고 이제 그 임신 관련해서 또 모두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상으로 인한 것도 이제 감소가 된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 갈등이 일어난 이제 그 주에,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이 이제 개별 사직이 시작한 그 주에 이제 응급실 방문자 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약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감소를 보인 것은 이제 호흡기계로 이제 한 8천 건이 이제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기계도 2천 건이 감소되었고, 이제 이비인후과 그리고 안과 질환이 한 1,200건, 그리고 감염성 질환으로 병원 방문도 한 3천 건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병원 방문도 한 5,600건이 감소를 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이제 잠깐 이제 요약을 드리면, 의정 갈등을 기준으로 이제 초과 사망을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정에 대한 검토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 수준의 이제 사망 패턴을 아직 이제 회복하지는 못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 7월하고 8월, 그리고 2024년도 12월하고 25년도 1월도에 이제 급격하게 사망의 증가가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사망의 증가의 원인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고찰, 그리고 이러한 사망의 증가에 혹시 의정 갈등이 이제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 갈등 직후에 이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능력이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약간 추정이 되고, 그리고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전 질환에 걸쳐서 이제 응급실 방문 환자 수가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19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하고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응급의료가
수요가 이제 높은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주별 응급실 사망자 수인데 이게 여름철에 지금 만약에 증가를 했고 이제 겨울철에 이제 증가를 했죠. 근데 이러한 증가가 의정 갈등 때문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인과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연구 디자인으로는 사실은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매우 좋은 상황은 아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망자 수가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오미크론이 유행했을 때만큼 이렇게 증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연 이제 정부가 이제 적절한 정책을 수행하고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제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반성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제는 이 발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은 후회가 있었는데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분석하고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누구랑 뭐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누구에게 뭐 코멘트를 받거나 한 내용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제 뭐 발표하는 와중에서 뭐 특별한 선입견이 들어가 있거나 또 객관적으로 뭐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너그러 이해해 주시고 혹시 코멘트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리고 질문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한창원 교수님 감사합니다.